그러더라고요. 정신이 부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일주일 더 꼼박해가지고 이제 다른 프레임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좌익우익이라는 용어로 쓰게 됐는데, 문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한테 유리한 프레임이 뭐냐? 계속 질문을 던졌더니 어느 날 새벽에 5시쯤 돼서 정신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 그 무렵에 계속 숙제를 던졌거든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유리한 프레임이 뭐냐? 그랬더니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긍정하냐 부정하냐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라. 그래서 대한민국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그걸로 다시 완전히 새롭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죠. 제가 그때 그 책을 만들면서 잠자는 동안에도 꿈도 아니고 생생한 의식 속에 뚜렷한 영상 세계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른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개는 뭐였냐 하니까 태평양 상공에 이 한냉전선과 온난전선이 팽팽하게 마주치는 그런 미동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에서 작은 나비가 날개로 이렇게 퍼덕이니까 미풍이 불면서 그 균형을 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점 그 균형이 깨지더니 나중에 이게 폭풍으로 변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싹 쓸더라고요. 쓸더니 나중에는 북한까지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8평짜리 이 연구실에서 대한민국에 지금 이 폭풍이 몰아치는 광우병 사태로 완전히 광화문을 완전히 그냥 난장판을 만드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그거를 극복하려고 책을 쓰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사상적인 이 혼미한 상태를 쓸어버리고 북한까지 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면서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이게 그게 진짜 이게 꿈이었나? 하고 생각한 적은 언제냐면 이재명 정권이 등장했을 때. 아니 분명히 나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그 어떤 영향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각성이 되고 엄청난 이 현상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뭔가 정리정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결론이 이재명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진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리는 결론은 그 꿈이 현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이번 우리 고명길 목사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 지방선거 얼마 전에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했는데 그 3개 조항이 저는 이제 책을 쓴다고 기획된 내란 책을 쓴다고 정신이 거기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무슨 내용인지 잘 이제 관심을 안 기울이고 있다가 이제 책 딱 쓰고 나서 헌법 개정을 한다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이 헌법을 뭐 그냥 적당히 할 리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상적 실체를 정확히 아니까. 그래서 나중에 딱 봤더니 3개 조항을 바꾼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3개 조항이 뭐냐 하면 첫째는 헌법 전문에 4.19는 원래 있는 조항이고요. 부마 사태를 또 그리고 5.18을 거기다가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비상계엄 조항을 요건을 강화한 건데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하면 국회에 통보만 하면 되도록 해놨다고. 그런데 이거를 국회가 승인을 해야 이 비상계엄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이렇게 요건을 강화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지방 균형 발전을 시키겠다는 건데 국가가
지역과 상관없이 뭡니까?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세 개 조항을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문제 제기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헌법 전문에다가 5.18 넣는 거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내가 대통령이 되면 헌법 전문에다가 5.18 넣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당 내에서도 5.18에 정식 헌법 넣는다는 것은 이미 다 양해를 한 사항이에요. 왜? 호남에 대한 어떤 뭐 부채의식이 있는지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것들을 넣겠다고 했으니, 그러면 두 번째는 비상계엄 요건 강화하는 거는 이번에 비상계엄 조치를 했는데 여러 말들이 많았으니 또 이거를 좀 강화하는 것도 이런 또 일부는 양해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종북 세력에 의해서 공산화된다, 적화된다, 체제 위기 왔다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 거야. 왜? 몰랐어.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유튜브에 나가서 이거 딱 보는 순간에 바로 저는 피입하고 옵니다. 이게 이미 영감적으로 와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전환길 TV에 나온 게 4월 17일,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이천 TV에 올린 게 한 4월 한 말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핵심이 뭐냐 하면은, 뭐가 문제냐 하니까 헌법 전문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넣는 조항이에요. 헌법 정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바로 헌법에다가 넣는 게 바로 헌법 전문인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한민국의 건국이나 대한민국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얘기보다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80년을 다 훼손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정신으로 다 교체를 한 거더라고. 자, 보십시오. 4.19는 냉정하게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4.19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이런 독재에 의해 가지고 그거를 끌어내리는 어떤 사건이 4.19거든요. 이승만을 적폐 세력으로 모는 게 4.19입니다. 그러면 지금 4.19 정신이 뭐냐고요? 이승만 정신, 대한민국 건국한 정신 훼손하는 게 4.19거든요. 두 번째, 부마 사태는 무엇이냐 하면 79년도에 부산 마산에서 일어난 그 항쟁은 박정희 대통령의 이 산업화 부국을 향한 노력했던 18년의 역사를 말하자면 독재의 역사, 민주화를 탄압한 역사로 왜곡한 바로 그 상징적 사건이 부마 사태거든요. 그거를 그 정신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18은 뭐냐 하면은 신군부 세력이 광주에 있는 그런 민주운동을 탄압하고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또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5.18은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를 군사독재,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그런 어떤 상징적 사건으로 넣겠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 그리고 그 이후에 연장선상에서 있었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걸 모두 적폐의 정권으로 매도하기 위한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개를 4.19, 부마사태, 5.18을 헌법 정신으로 묶어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딱 프레임을 넣어서 헌법에 넣는 것은 이른바 대한민국의 80년 역사, 건국된 후 지금까지 80년 역사를 적폐 세력의 역사로 이 네이밍하기 위한 목적이다. 근데 그거 제가 그냥 상상을 동원해서 만든 논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2017년도 1월 달에 이재명이가 쓴 책 자서전이 있어요. 대통령 출마하면서 이제 만든 책인데,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딱 선언한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70년에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했어요. 70년이 적폐.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에 70년의 그 역사였는데 그때 당시 모두가 적폐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머릿속에 있는 바로 역사관과 국가관은 무엇이냐 하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가 적폐 역사라는 거예요. 그거를 헌법 정신에도 집어넣는 작업이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 5.18을 넣는데 원래 5.18은요 이거는 반미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5.18이 일어났을 때 기업군이 왔을 때 미국에서 항공모함 2개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해주러 오는 거 아니냐 막 반기고 그랬다고요. 사실은 거짓 뉴스였지만은 어쨌든 간에 반미운동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두고 북한이 끊임없이 5년 동안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미국의 양해 없이 될 수 없어. 미국은 분명히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기업군이 탱크와 이런 장갑차를 몰고 거기에 어떻게 출동했겠냐고. 미국의 양해가 있었고 배후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미국은 말이야 그 친미국가가 아니고 이거는 뭐냐 하면 미국이 이 5.18을 이렇게 진압하도록 한 배후 어떤 국가가 바로 미국이야. 이런 거를 프레임을 만들어 계속 대학가로 전파를 해서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좌익운동권이 학생들에게 가서 야 이거 시신 봐 이게 5.18 때 만든 이게 희생당한 시신의 참혹한 시신이야. 그러면서 그런데 그 배후에 미국이 있었다고. 이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을 이 반미운동이 일어나도록 5년 동안 계속 가스층을 누적했어요. 반미가스층. 그런 후에 85년도에 서울대법대 김영환 북한의 대남방송 보고 해가지고 강철서신 이런 문건들을 만들었어요. NLPDR. 김일성이가 만든 대남적화전략의 전략전술이란 NLPDR이거든.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그 이론을 소책자로 만들어가지고 퍼뜨렸을 때 폭발이 일어났어요. 폭발이 일어나게 된 가스층이 뭐냐 하면 바로 5.18 때 그 사진을 가지고 계속 반미운동을 누적시킨 결과 그 이미 의식이 불만의식이 쫙 쌓여져 있는 가운데 불쏘시개를 딱 던져버리니까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대학가는 이제 대학마다 교실마다 인공기 걸어놓고 김일성을 수령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그들이 양성이 됐고 그들이 지금 3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지금 정권을 잡아가지고 바로 헌법을 그 5.18 NLPDR의 정신을 가진 뭐라고요? 헌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미국가를 반미국가로 만드는 거고 이승만 정신을 건국 정신을 빼내고 김일성 정신을 넣는 게 바로 이 작업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아무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야? 저 비상계엄 강화하는 그 요건을 강화한 건 딱 그거거든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는 이 뜬금없는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쳤으니 이거를 요건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넣은 거 아닙니까? 그것을 넣는 것은 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다. 이미 비상계엄 함과 동시에 바로 내란 프레임, 영구 집권을 위한 그 쿠데타라는 식으로 매도를 해놓고 아니 내란인지 아닌지 법원의 판결도 안 났는데 거기다가 이미 프레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구속시키고 처벌하고 계속 그래 해놓고 아직 1심 끝나고 2심, 3심 대법원의 판결도 안 났는데 뭘 하겠다고요? 헌법을 바꾸겠다고. 바꿔가지고 이 헌법 안에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비상계엄이 이거는 내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건을 강화한 거야 라고 헌법에다 박아 넣으려고 하는 거죠. 부승찬이라고 민주당 대변인 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이번에 헌법 개정 반대해 놓으니까 아니
비상계엄을 내란이라는 것을 단절하는 게 그렇게도 어려웠던 것이냐라고 말을 했어요. 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헌법 안에다가 비상계엄을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을 넣은 이유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헌법에다 박아 넣겠다는 그런 의도임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걸 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완전 내란으로 완전히 박아놓고 그러면 새 공화국이 형성돼요. 새 공화국이 형성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헌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도와준 국민의힘당은 내란 정당으로 해산시킬 거고 헌법재판소에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지지하는 사람은 내란 동조 세력이 돼가 처벌할 겁니다. 이와 같이 되면 그 다음에 연장선상에서 교회들 탄압되고 모든 폭풍과 같은 일이 연이어 일어날 건데 거기에 대한 의도는 모른 채 그냥 단순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처벌하려고 이러는 것인가 라고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순진하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지방균형발전 조항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부 때요 2018년도 2월달 평창올림픽 있을 때 헌법 개정안을 만들었어요. 문재인이 만들었는데 그 헌법의 1조 3항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그런 조항을 넣어놨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죠. 아니 헌법 1조가 뭐야? 대한민국의 상징적 어떤 조항이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와 같은 엄청난 중요한 조항이 1조에 들어가는 건데 거기다가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120조 좀 지방 자치 조항에 있으면 몰라요. 저는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지방 분권이니 지방 자치니 이런 어떤 걸 가지고 대한민국을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완전히 간파를 했죠. 그리고 나서 2021년도 딱 보니까 지방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것이 나오는 걸 보고 그때 김승규 원장님 그 국정원장 하셨던 분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저보고 법이 이상한데 이천 교수가 한번 분석해봐.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거는 완전히 충격적이에요. 대한민국의 3,560개 읍면동의 모든 것을 주민자치회라는 이걸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하부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6.25 전쟁 때 인민위원회와 같은 지금 베네수엘라에 있는 마두로 차베스가 완전히 하부에 있는 주민들을 싹 장악하는 그 엄청난 무기 바로 그걸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알고 제가 책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전국 다니면서 반대운동을 해서 결국 5개월 만에 저지가 됐습니다만 이재명 정부가 등장한 후에 이번 3월 31일부로 그게 통과됐습니다. 지금 그와 똑같은 부분은 아니지만은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그 전국 실시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제 드디어 3,561개 읍면동에 이제 그들이 원하는 완전히 마을 공화국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는 이들이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다고는 미명 아래 이제는 지방자치단체한테 좀 더 예산이나 이런 걸 준다는 미명 아래 이제 좌파들이 주도하는 이제 강력한 지방 분권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하부에 있는 3,561개 읍면동에 이제는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절대 권력의 마을 권력 주민자치회가 이제 전면 실시되는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헌법적 근거로 그렇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뿐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자치단체도요. 지금 뭘 만들려고 하냐면 지방의회법이라는 걸 발의했어요. 지방의회법. 이건 또 뭐냐?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는요. 자치단체장 중심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중심이 되고 지방의회는 보조적인 역할,
뭐 조례를 통과시키고 견제하는 정도 역할인데 지방의회법은 완전히 지방자치단체 모든 권력을 지방의회가 장악하도록 해놨어요.